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부모님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자녀의 도박 문제는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5년에서 뭐 7, 8년 이상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제 영상을 보고 뭐 우리 자녀의 문제가 도박 문제임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 보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많은 그 도박 중독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 또 심지어 대리변제를 계속 해오시면서도 애써 그 문제에 어떤 의문점을 갖지 못하고 지나오는 시간들이 꽤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거는요, 어떤 부모님들의 특성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공동 의존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부모님들의 어떤 그 도박 문제를 알아차리는 시간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걸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모면 당연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뜻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중독자의 그 회복 과정을 보면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도박 중독자임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전문가들이 그것은 또 공동의존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부모의 특별한 성품, 성장 과정에 의한 만들어진 어떤 그 대처 방식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그런 어떤 특별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비슷한 그래프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중독자가 중독되는 과정과 회복한 과정을 그렸다면 이 그래프는 대상이 중독자의 가족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도 우리 도박자가 중독이 되는 과정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어디죠? 이 맨 처음에 이 부정 단계를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정 단계는 어떤 부모든 도박자가 자녀의 도박 문제를 알았을 때는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보다는 더 심각한, 그렇죠? 그래서 치료를 방해하는 정도의 부모의 태도, 자식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심각함이 또 다양함이 매우 특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여기 지금 설명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이 우리 자녀의 도박 문제가 그럴 마음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있었던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믿게 되냐면 도박자가 아버지, 어머니 이거 도와주시면 돈 갚아주시면 다시는 안 할게요. 이 말을 믿고 싶은 이 마음들. 그리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대리변제가 이어지고 하지만 걱정이나 근심은 당연히 되는 거죠. 요거는 누구나 겪는 어떤 하나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구분 짓자면 이 원인은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생긴 원인이 아니라, 자녀의 도박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그 부모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공동 의존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로 제가 경험해 본 부모님들의 그런 성향들이 강하신 분들이 본인이 자수성가한 분들, 그래서 자기만의 경험적 지식이 매우 확고하셔가지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뭐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FM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외에 FM, 그래서 하는 일도 FM이라서 무슨 특히 공무원들, 일정의 관리직들, 이런 분들을 하시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아버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자기가 절대 빗나가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윤리도덕 이런 게 워낙 특별해서 유교적이시고요. 그래서 비난형들이죠. 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또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기업의 CEO 이런 분들이 특히 그런 태도들이 많이 나오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주로 하시는 대화법이 극단적이세요. 대리변제나 용서를 해주고 나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내 방법으로 이걸 못 고칠 경우에는 너랑 나랑 내 인연이 끝이야. 뭐 호적에서 팔 거야.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동안 너를 뭐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있죠. 반대의 또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 타입들인데 자녀의 도박 문제가 내 책임, 그것이 이제 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지난 날 때문에 얘한테 내가 제대로 못했어,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얘를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도박 중독이 된 거야. 또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 이혼은 이미 했어. 그런데 결국은 이혼 때문에 이 친구한테 할 말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대리변제만 계속 주구장창 하면서 치료적 개입을 치료적 개입을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도박 중독임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계세요. 죄책감을 갖고 있든지 반대로 수치심이나 굉장히 분노를 너무 수치심과 분노가 강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태도들을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부정 단계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웬만큼만 조금 신경 쓰시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뭐 인터넷 유튜브에 조금만 치셔도 도박 중독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뜨는데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죠. 받아들이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정보 외에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우리 중독자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치료적 개입을 하려고 정보를 주고 같이 가려고 할 때 강한 저항을 하고 부정을 하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가족은요, 좀 특수한 집단이어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의 항상성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그 기간 동안 살아온 어떤 그 가족만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안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 집에서만 통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료적 개입이, 전문가가 도박 문제 때문에 개입이 들어가면은요, 그 항상성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쭉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 가족의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들도요, 부모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특히나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이제 주로 배의 선장 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배를 제가 막 흔든다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흔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각자의 문제만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가 난파할 것이니 뛰어내려 주세요. 그래서 헤엄쳐서 무태서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선장 역할을 하는 공동노조자 부모님은요, 배의 그 맨 꼭대기에 앉아서 흔들지 마, 아무도 뛰지 마라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독 가정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런 분이 계시는 집도 있고요, 없는 집도 있겠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제가 어저께 처음 뵌 분이에요. 단 한 번의 대리변제를 안 하시고 2년 동안 치료적 개입을 계속 아직은 아들이 변화 단계는 아닌데 그렇게 되신 그렇게 되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요. 참 저도 많이 새삼 존경스러웠었는데 그런 분도 계신다는 거죠, 반대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도박 중독의 가족이 특별한 이 부정을 너무 하면, 내 자식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도박 치료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은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빠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다른 분이 그 역할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도 힘드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분이 같이 동반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힘드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의 길입니다. 워낙 일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그냥 보조자예요. 당사자가 치료를 원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너무 큰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방해는 안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해는. 최소한 옳고 그름을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부모가 내 방식대로를 요구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모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부모님들 한번 보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